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일요일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15분 땡겨서 7시부터 지금 리뷰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일단 더운데 더위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환자 토토입니다. 토토 같은 경우에는 림포마로 치료했던 환자고요. 사실 2021년 10월, 작년 10월 달에 사실 내원한 지 1년 아직 안 됐죠. 이 환자는 림포마로 진단했고, 이 진단 당시는 B셀 림포마였습니다. 그래서 12주 프로토콜 가지고 일단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일단 리미션이 됐었어요. 리미션이 되고, 12월 29일 날 12차 항암 들어갔죠. 그러고 이제 중단했는데, 3월 달쯤? 올 3월에 초음파를 보니까 비장의 허니컴 사인이 관찰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초음파 봤을 때 허니컴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FNL을 다시 실시를 했었고요. FNL 검사상에서는 하이퍼플라자 정도 나와서 판단을 했었는데 좀 더 고민을 하다가 림포마가 재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R 검사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PCR 검사상에서는 좀 확대를 좀 할게요. B셀은 그리고 B셀은 이제 이번엔 뜨진 않았어요. 제 B셀은 요 스파이크,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파이크를 봐야 되는데, 이 스파이크가 스트레스홀드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T셀만, 일단 이 스트레스홀드 이상으로 일단 스파이크 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셀 림포마로 전형됐기 때문에 빠르게 재발된 걸로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께 재발됐다고 얘기 드리고, 일단 동일한 프로토콜로 항암요법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6월 달까지 끝냈고, 중간에 독소로비신을 좀 5번까지 쓰고, 그 이상에 좀 더 많이 쓰게 되면 카디오마이오패시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있던 에피lep시를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미토잔트론으로 바꿔서 투여를 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전에 한번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독소로비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카베돌로리아라든지 이런 베타블로커 또는 덱스로적성 같은 걸 사용한다면 카디오마이오패시라든지 타키카드 유발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사용하면 독소로비신을 좀 더 더 많은 횟수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22일 날 항암 마무리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도 재발을 했어요. 일단 비장 쪽의 허니컴 사인들이 먼저 보였고 일단 초음파 좀 볼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허니컴 사인이 그렇게 보이진 않았었고 그러다가 7월 20일 날 이때 이제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8월 1일 날 왔을 때 허니컴 사인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었고 사실 이제 그래서 계속 짧게 초음파를 이착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7일 날 왔을 때는 허니컴 사인이 더 심해졌죠. 그리고 목 밑에 체표 림프절이 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하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8월 22일 날. 좀 오래된 환자다 보니까 혈액 검사들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8월 22일 날 일단 CBC를 체크했는데 와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괜찮다가 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었고 그래서 이날 만약에 CCNU를 같이 사용한다면 더 스트롬보사이토페니가 되게 심해질 것 같아서 보호자한테 이날은 못 쓰겠다. 대신 항암을 해야 되니까 로이나즈를 먼저 처방하겠다. 사실 로이나즈 항암제는 골수 억압이 없는 항암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사용하고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준 다음에 또 골수 억압이 있으니까 그걸 골수 세포를 증가시켜주는 스럼버포이에틴이라든지 아니면 리튬 카보네이트 설명드렸는데 스럼버포이에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미플러스임이라든지 알트럼버팍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보호자님이 그걸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리튬 카보네이트랑 스테로이드 쓰면서 일주일 경과를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8월 20일 날 로이나즈 투여를 했고요. 로이나즈 투여할 때는 8월 22일 날
전처치 약물로서 우리 세레니아랑 그 다음 항생제, 그 다음에 클로르페니라민, 항히스타민이나 덱사메타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야르스파인도였고, CCN을 투여하려고 했지만 아까 좀 혈소판 감염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미룬 상황이에요. 그래서 9월 22일 날 왔을 때 CCNU를 경부 투여했고요. CCNU 투여할 때는 이제 세레니 한 번만 투여하고 처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8월 22일 날 했었죠. 8월 29일 날 왔을 때 CBC를 해봤는데,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53,000개, 142,000개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9월 4일 날 재검했을 때는 플레이트 카운트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랑 리듬 카보네이트만 처방이 되는데, 일단 플레이트 카운트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일단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일단 몸에 난 상태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날 CCN을 투여했는데, 8월 22일 아니죠. 8월 29일 날 CCN을 투여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보니까 루코페니아, 그 다음에 뉴트로페니아가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어떤 약물 처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과를 좀 받고요. 9월 12일 날 와서 백혈구 수치를 봤는데, 총백혈구수라든지, 그 다음에 호중구, 그 다음에 플레이틀릿, 혈소판 수치 다 괜찮죠. 그래서 이날 CCNU랑 로이나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목 아래쪽이 약간 좀 림프절이 부은다고 하는 소견이 있었고, 그렇지만 다른 이상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로이나제랑 CCNU 투여한 지 일주일이 돼서 한번 백혈구 감소증이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일단 총 백혈구는 3,500개 정도, 혈소판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뉴트로필은 1,590개. 좀 뉴트로페니아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오늘은 GCSF만 한 대 투여하고 나머지 약 2주치 처방해서 2주에 뵙기로 했습니다. 요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항암제도 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로이나제도 마찬가지고, 일단 핑크리스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일단 약을 좀 구해놓겠다고 해놓고 2주 후에 와서 로이나제랑 CCNU를 투여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자인데 초우입니다. 초우는 사실 당뇨 때문에 오랫동안 관리했던 환자고요. 며칠 전에도 한 리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환자 9월 4일 날 와서 정기검진했는데 정상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9월 13일 날 추석 지나고 나서 갑자기 토한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래서 왔을 때 CRP가 상승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간 수치라든지 췌장 수치가 올라가서 한 3일 정도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사실 이제 위장관 증상이 때문에 2차적으로 췌장 수치라든지 간 수치가 상승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왜 위장관 증상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에서 뭘 주워 먹었나? 근데 보호자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행히 9월 15일 날 좀 좋아지는 컨디션에 퇴원했고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검사만 체크하러 왔습니다. 퇴원할 때 CRP가 75였는데 오늘은 15.3으로 떨어졌고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톤도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도 크게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L도 떨어졌고 CRP도 예전보다는 나름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상승제 처방했던 것만 3일만 더 처방해서 퇴원시켰고, 상태가 가능하면 정기 검진할 때 내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곰인데요. 이 환자는 참 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실 보호자분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단 보호자분한테 기운 내라고 힘을 내시라고 얘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엑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 부신의 우측 신장에 우측 신장은 결석이 있고 만성신부전이 되게 많이 진행돼서 위축되는 신장이에요. 그리고 좌측 신장에 신우 확장이 있었고 즉 요관에 결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SUV를 장착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SUV 장착했던 시기는 2021년 8월 정도쯤이었고요. 벌써 1년하고 한 열흘 정도, 한 달 정도 더 지났죠. 그렇지만 중간에 감염, 특히 곰팡이 감염이 있어가지고 SUV를 한번 교체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진해보니까 심장 잡음이 있어서 일단 에코카디오를 같이 봤고요. 에코카디오 봤을 때 지금 에올타랑 LA랑 에올타 레이셔가 1.6 정도, 1.59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엑셀상에서도 LA의 확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지 B1 정도, 그래서 아직은 약을 쓰지는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 이것만 설명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초음파상에서 비장의 결절은 이전부터 있던 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신장이 좌측 신장만 신우가 좀 확장되어 있는 양상. 그리고 방광이고요. 이 앞쪽이 이제 SUV 장착되어 있는 부위고요. 뭔가 열이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요 안에 세균이 감염되어 있는지 해서 요 검사를 실시했지만 요 검사상에서도 사실은 뭐 세균이 관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는 그래도 배양을 보내서 일단 이전에 있던 곰팡이가 다시 나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세균이 혹시 항생 내성이 생긴 게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배양 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메로페남 투여하고 있던 거 이것만큼 유지 안 될 것 같아서 아미카신 신부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듣는 항생제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미카신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양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항생제를 좀 바꾸자고 했고요. 또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빈혈이 좀 있는 상환자예요. 그래서 다베포이튼 사용하고 빈혈 헤파토코틱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간격을 띄웠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투여하잖아요. 한 달에 때 너무 아직도 유지가 돼서 좀 미뤘는데 최근에 이제 빈혈이 좀 확인이 됐었어요. 7월달 이렇게 빈혈이 있었던 거 다베포이튼 사용하고 PCB가 이렇게 올라갔었고 7월 3일 때 8월 7일까지 유지가 됐었고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일단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MCV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30, 45, 42.7 그리고 8월 21일 35.6 그래서 이때 사용할 거다 좀 더 떨어지는 거 봅시다 라고 했는데 9월 4일날 26.9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9월 4일부터 다베포이트를 다시 투여를 했어요. 사정상 추석 때는 못 투여하고 9월 18일 오늘 왔을 때 25.8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더 또 다베포이트를 투여해줬고 일주일 외와 체크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PCB가 올라갈 때까지 다베포이트를 투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아까 17에서 35로 올라갔기 때문에 항생제를 하나 2점 요배양 검사에서 감성이 있었던 아미카신을 일단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전학적 검사에서는 일단 비위엔하고 크레아틴은 이전보다 좀 떨어졌어요. 일단 잘 먹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알부민이 1.8, 1.7로 좀 떨어진 상태고 아무래도 신장 쪽에도 일단 손실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카테터 장착하고 있는데 카테터 자극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카테터는 SUV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단백뇨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텔미사탄 이런 것들을 좀 ARB 같은 약물 처방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보호자분한테 아미노산 공급제제 먹는 게 있어서 그걸 먹여보라고 했는데 먹일 때마다 설사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중간에 좀 끄는 것도 있긴 합니다. 좀 어렵게 지금 SUV 장착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일단 보호자분한테 좀 힘을 내시면서 먹여보자고 했고 사실은 어제까지는 비강 튜브를 장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강 튜브를 통해서 액상사료를 좀 먹였었고 근데 어제 구토를 하면서 비강 튜브가 빠졌기 때문에 어젯밤에 제거를 하고 갔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비강 튜브를 새로 장착할까 하다가 일단 조금 더
빼고 좀 더 경과를 좀 보자고 한 상황입니다. 올 초에 SUV를 재장착할 때 현재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체중이 5.68까지 떨어졌었고, 이 SUV 장착하면서 비강 튜브를 장착해가지고 체중이 7.26대까지 좀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6kg 초반까지 다시 7kg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체중이 증가됐던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활력도 많이 좋아졌고, 처음 이 SUV 재장착할 때만 해도 보호자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체중도 증가하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면서 많이 밝으셨는데, 최근에 다시 방광염이 생기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보호자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끝까지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예삐가 잘 버텨주기만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삐라는 환자가 오랜만에 왔는데요. 이 환자는 가끔씩 뭐 토하고 이런 것들 왔었던 거고, 2020년 11월 달에 IBDD, 특히 경추 IBDD를 좀 진단했던 환자, 이때 통증이 있었다고 해서 그리고 잘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열이 난다고 왔습니다. 근데 열은 뭐 한 달 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열을 재보니까 체온이 40.4도. 그런데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상의 CRP는 괜찮네요. 그리고 헤마토크리트라든지 그다음에 WBC, 그다음에 뉴트로필도 괜찮고, 뭔가 염증성에서 열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호자분하고 얘기해보고, 이전에 경추 있던 증상, 경추 디스크 있었던 게 또 계속 재발됐나? 보호자분 얘기하는 건 경추 쪽 근육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을 때 열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열이 높기 때문에 이제 쿨링 서라피나 수액 처치해서 체온을 40.4도에서 한 1시간에 걸쳐 38.9도로 일단 다운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이상이 없고 체온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냥 진통제하고 근이완제도 처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번 다시 재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언노운 피버로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언노운 피버로 접근하기보다는 근육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또는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을 때 열이 나는 걸로 좀 보고, 그렇지만 열사병까지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런 대증 처치만 하고 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내원했던 환자인데요. 김보리라고. 사실 이제 오늘 초진입니다. 보호자님이 찾아왔던 거는 8월 23일, 예, 혈뇨로 해서 지역병원에서 검사하고 빈혈이 있어서 대전 쪽에 있는 2차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IMH로 진단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면역억압제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환자가 개선이 되지 않고 PCV가 계속 20에서 25%로 유지된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내원해서 도말 검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혈액 도말 검사에서는 뭐 특이적인 이상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IMH를 진단하고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IMH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 소견이 있다면 면역 억압이 좀 덜 됐는지 확인하는 거랑,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들 좀 스페로사이트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적혈과 좀 접힌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면역계성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진드기 감염과 관련된 것들을 검사하려고 했지만 처음 진단할 때 그거는 배제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병원에 갔을 때 검사했었던 검사 결과들을 보면 혈구가 많이 응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응집돼 있는 거, 아무래도 이거는 셀라인을 풀었는데도 응집이 된 걸 좀 보여준 것 같고요. 혈액 도말 검사상에서도 이렇게 큰 적혈구, 그 다음에 작은 적혈구들, 좀 애니소사이토시스 있는 상태고요. 이런 애들은 스페로사이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감염체들이 배제됐다면 일단 IMH로 진단할 수 있잖아요. 네. 이 환자가 헤마토크리트가 25%? 처음 병원 갔을 때 8월 23일 날 이때 헤마토크리트가 24.6%였네요. 그리고 에티클로사이트가 15만 7천 개. 그렇다면 재생성 있는 빈혈이잖아요. 그리고 응집이 있고. 그렇다면 IMH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스테로이드랑 면역억압제를 처방했던 것 같습니다. 진단은 맞았는데 저희 병원 왔을 때 이제 엑셀 좀 찍어봤어요. 일단 간이 많이 커졌어요. 헤파토페시가 상당히 많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 외에 엑셀 다른 거 없고 초음파상에서도 간이 많이 부어있고
한소견, 췌장도 부어있고, 그 다음에 췌장 주변에 지방들도 부어있다라고, 영상 선생님은 EHBO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겸서 말씀을 해줬지만, 환자의 어떤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잘 먹고, 토하는 것도 없었고. 근데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헤파토페시라든지, 그 다음에 췌장 부종, 그런 것들이 같이 병발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했고요. 혈액검사상에서도 일단 오늘 혈구검사에서는 헤마토크리트는 22.5% 정도. 그 다음에 레틱은 80으로 떨어졌네요. 이제 8만으로. 아직 재생성은 좀 없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는 되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사용한 것 때문에 그러고 하고, 총백혈구수도, 그 다음에 뉴트로필도 증가되는데 이것도 아마 스테로이드 영향인 것 같고요. 혈청학적 검사에서 ALP가 9,490개 정도, 90 정도였고, 그 다음 GGT가 377. 꽤 높죠. 그러나 TB는 높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사용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ALT랑 AS도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 BN도 좀 경미하게 증가됐고, 그 다음에 리파제랑 아밀라제가 많이 증가되었으면서, 지금 리파제는 1,400대, 아밀라제는 3,100대고, CPL도 1,360까지 증가됐습니다. 근데 이 환자 CRP는 괜찮아요. 그렇다면 면역 매개성에 의해서 발생된 염증을 잡아준 거고요, 어느 정도. 그렇다면 그 반대로 스테로이드에 나온 어떤 부작용 때문에 헤파토페시라든지 췌장염, 보호자는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소장계통의 어떤 출혈 때문에 그쪽으로 손상되고 혈구가 손실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리포팅했던 환자는 최근 환자는 아니지만 제 블로그에 최근에 리포팅했던 환자가 있어요. 개에서 면역매개성 질환은 있을 치료에 꼭 글루코코티드를 사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2차 병원에서 한 2달 가까이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 즉 IMH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헤마토크리트가 계속 올라가진 않았어요. 20에서 25% 사이 유지됐고 저희 병원 왔을 때도 21.8%, 3일을 제거했을 때 16%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재생성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도말상에서 IMH 소견이 있어서 스페로사이트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스테로이드는 끊어야 되고, 근데 대신 끊게 되면 금단 현상, 즉 아야트로직 에디슨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이틀이나 3일 한 번씩, 한 달이나 길게는 3개월까지 좀 처방해야 될 거다 라고 좀 스테로이드를 바꿨어요. 그리고 면역 억압제는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레플로노마이드, 즉 루마이드로 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제들, 간보조제들, 그리고 보호자분은 수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지만 기력이 많이 떨어진다면 중간에 수혈해라. 그리고 이 레플로마를 바꿀 때 이 레플로마이드가 효과를 보일 때까지 한 5일 정도, 오히려 7일 정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빈혈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브감마, 즉 면역글로빈 투여할 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호자는 좀 거부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뭐 2달 정도 2차 병원에서 이렇게 IMH를 치료하다 보면 비용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는 저희가 찾아왔던 이유는 일단 상담이라도 받고 좀 바꿔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얻기 위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한 달 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4개월 후에는 헤마토크리트가 4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까지 41% 유지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통화했을 때 면역 억압제는 끊고 있는데 전반적인 활력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이 말씀을 좀 드렸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헤파토페시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스테로이드 끊고 대신 저용량으로 한 달 정도 처방하고 더 먹을지는 그 이후에 좀 판단하자고 했고요. 오늘은 면역글로불린, 얘는 이제 IMH를 치료한 지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면역글로불린 일단 먼저 치료합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면역업체는 끊고 레플로마이드로 바꿔서 오늘 저녁에 좀 퇴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산제라든지 혹시 토할 수 있게 대처제, 그리고 초기에는 항생제를 좀 같이 써야 될 경우가 있어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췌장수치 올라가기 때문에 프로다이세스트, 그 다음에 간수치 때문에 세밀린, 젠톤이라든지 3회탑 처방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일단 처방하고, 보호자분의 여건상 매주 오기는 어렵다고 해서 일단 2주 후에 재검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중간에 혹시나 안 좋은 상황 사인들, 특히 이제 IMH 재발상인 중에 하나인지 혈뇨 보이는지, 아니면 헤파토페시 때문에 황달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구토가 심해진다, 이러면 입원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2주 후에 재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환자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브 방송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애초에 좀 약간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초반 부위에는 좀 보이지 않는데 말로 좀 설명만 들어주시고, 그 중간부터는 보이기 때문에 잘 보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